오늘 주제가 동화구연이라 동화구연. 동화구연.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외로운 거위는 친구를 찾아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낯가리죠. 동화구연 어려우시죠? 허석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동화구연 전문가 허석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동화구연이라고 해서 제가 살짝 읽어봤거든요. 네, 낯간지럽고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배우시면 누구나 다 잘하세요. 아, 그래요? 네. 누구나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만 믿고 자리 이동해서 동화구연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시기 전에 제가 동화구연이라고 하니까 조금 연습 좀 해봐야지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교가 필요한 건지 닭살도 좀 돋고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 어렸을 때는 해본 기억이 없으세요? 잘 기억이 없어요. 아마 옛날에는 그 웅변이었을 거예요. 웅변했죠. 웅변을 하셨죠. 네. 지금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동화구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닭살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눈높이를 낮추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를 맞추게 되면 가장 편안하게 아이들이 재밌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정말 재밌게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게 동화구연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선생님 말씀만 들어봐도 굉장히 귀에 쏙쏙 와 닿아요. 지금 누가 진행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데 요즘에 시니어 분들께서도 굉장히 동화구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얼마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아마 그 전에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점점 연장되면서 네. 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많고 그다음에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그 전에 아이 키웠을 때 못 해봤던 그런 부분 거진다 옛날에는 아마 봉사라는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시다가 그래 내가 우리 손주나 누구에게나 동화를 통해서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또 잘 맞아요, 사실은. 어르신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마음적으로 와닿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딴 거보다는 이렇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 아닌 교육이지만 옛날에 그 내가 길렀던 아이들, 손주 이런 생각하시고 가서 하시는 걸 굉장히 기쁨으로 생각하세요. 그렇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은 게 내 손주 같고 너무나 이쁘잖아요. 아이들 귀엽고 해서 일하실 때도 더 즐거우실 것 같은데 그럼 중요한 게 동화 이 구연가로 활동을 하려면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동화 구연을 하시려면 일단 자격증을 따세요. 네.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 보통 한 3급 자격증은 24시간 이상, 네. 그 다음에 이제 2급 자격증은 이제 50시간 이상 이렇게 갖고 자격증을 따시는데 일단은 뭐 배워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배우시는데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뭐 복지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동화구연을 많이 접할 수 있게 하시죠. 네. 그래서 거기서 배우신 걸 이제 급수도 따고 그다음에 딴 걸 가지고 가서 교육도 해보시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도 이 동화구연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두려움 속에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 중이라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동화구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제 요 손끝 여기다가 살짝 볼에다 올리세요. 부르르르 해보세요. 시작. 부르르르. 뚝딱뚝딱 맛있는 요리 엄마 아빠 오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세요 맛있다 꼬꼬왕꼬공이는 해갖고 저기 둘이는 점점 자라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까지만
코코와 꼬꼬미는 귀엽고 예쁜 병아리예요. 우리는 점점 자라면서 나도 꼬꼬미처럼 노래도 잘 부르고 멋있었으면. 지금 처음이시작 우리가 손 위로 몸 좀 풀고요. 그 다음에 발음 연습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배울 지난번에 배웠던 동화 연습 좀 다시 하고요. 그렇죠. 삐약삐약은 완전히 어린 여자아이. 아주 가성을 쓸 때 앞성대 삐약삐약, 삐약삐약 이럴 때는 아주 가성, 아주 어린 여자죠. 그 다음엔 그냥 여자아이는 어떻게 낸다 그랬어요? 쪼로롱 새소리를 낸다 그랬죠. 어머나 어쩐 일이지? 우와 알겠어요. 이렇게 새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왜 구연동을 배우게 되셨어요? 예전부터 사실은 연극도 하고 싶고 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만 봉사례도 할 수 있을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구연동화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구연동화가 어떤 것인가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 봤는데 이 선생님이 너무 재미있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도 구연동화를 좀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선생님 하시는 게 너무 좋아서 그다음부터는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것 중에 제가 동화 한 편 자신 있게 해볼 수 있어요. 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김순자 선생님 한번 손 드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우와 우리 박수 한번 쳐줄게요. 네, 이렇게 손 흔들기 쉽지 않아요. 네. 무슨 걱정 있니? 얼굴도 점점 노래지고 몸도 야유구나.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실은 방귀 때문에. 아니 고작 방귀를 못 껴서 네 몸이 그렇게 되었단 말이냐? 며느리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얘야 마음 놓고 방귀를 끼려무나. 어머니 제 방귀로 무척 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만이가 작은 풀꽃을 보았죠. 우와 산삼이다. 신봤다 신봤다. 신만이는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솔미미 파레레. 3월달부터 했으니까 9개월 됐어요. 9개월 됐는데 되게 잘하시던데. 이제 옛날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을 몇십 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이들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만 보면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동화를 하면은 아이들이 못 가게 붙잡아요. 언젠가는 이제 내가 아이들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어깨에 탁 와서 나는 이 세상에서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내가 이 동화 구연을 배우고 나서 당당함이 생기고 아주 표현력도 달라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구수한 목소리로 동화를 읽어주시니까 좀 쏙쏙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린 시절 제가 듣던 그런 기분도 나서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보통 동화라는 것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을 읽어주잖아요, 동화 구연이. 그 동화도 선정하는 기준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선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웬만하면 계절적으로. 계절에 맞게. 계절에 맞게.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절기, 어린이날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추석이라든지 요런 이제 절기 있을 때 거기에 맞추고, 보통은 이제 그 상황에서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엔 요런 류의 동화가 아니면 인성적으로 언어적인 거가 필요합니다. 네. 아니면 이 책 자체를 수학인데도 불구하고 동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수학 개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렇게 구분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이제 맞춰주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그냥 아이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신간 동화 같은 거.
그 뭐 명작도 괜찮고 지금 뭐 많이 이렇게 하는 창작동화도 괜찮고 전래동화도 괜찮고 근데 이제 아이들을 보면 조금 무서운 동화 이런 것도 좀 은근히 좋아하고요. 네. 뭐 또 이제 이렇게 러브가 있는 동화 이런 것도 요즘 아이들 굉장히 괜찮아해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 흐름이 지금은 뭐 여러 분야에서 다 총괄적으로 아이들이 다 섭렵하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도 확실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어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책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놀이가 돼야 돼요. 책이 공부가 아니라 놀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책을 많이 들은 아이는 나중에 언어 구사를 할 때 좀 달라요. 예. 훨씬 다른 아이들보다 어휘력도 강하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더 크면 한 4세, 5세 돼도 성인하고 대화가 될 정도로 동화를 많이 들은 아이는 틀려요. 그래서 책을 아이들이 들려준다는 거는 아이들에게 큰 보물인 것 같아요. 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동화구연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조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단체에 따라서 달라요. 네. 네. 뭐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뭐 문화센터는 그렇게 뭐 비싼 돈은 주진 않지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거진 복지관에서는 그냥 나라에서 그냥 무료로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데가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여성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좀 수강료가 조금 들어가겠지만 복지관에 가시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그냥 무료로 요즘은 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래서 그런데 굳이 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이런 정보만 있으시게 되면 가서 그냥 정말 좋은 강사 밑에서 잘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무료인 거지 강사님이 이렇게 뭐 수준이 낮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뭐 열정만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가까운 곳에서 거의 뭐 무료로 배울 수 있다는 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니어분들 중에서 취업을 했다거나 혹은 이 동화구연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꽤 많으세요. 정부에서도 어르신들 실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뭐 할머니 동화구연가라든지 그런 단체가 좀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이 한 20시간 이상 수료를 하면 어느 정도의 돈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꼭 어느 단체에 뭐 취직을 해서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게 되면 정부에서 20시간 정도 수료를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은 받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교육을 받아서 직접 내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직업을 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거진 복지관에서는 연결을 해주세요. 복지관에서? 네, 복지관에서는 연결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다가 뭐 아름아름 뭐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좀 와주세요 하시면 또 더러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죠. 네. 조금 하시다가 인기 많아지시면 이렇게 프리랜서로 그렇죠, 다양하게 그렇죠. 활동하실 수 있겠네요. 네네. 실제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죠? 계시죠. 예,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 또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동화구연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거 제목은 뭘로 정하셨어요? 다람쥐와 두더지. 다람쥐와 두더지. 잘하셨어요. 지금 이제 늦가을이지만 이제 초겨울로 접어드는 그 상황이지만 그래도 선택 잘하셨네요. 요거 직접 이제 만드셨잖아요. 네, 제가 오늘 만들었어요. 어떻게 요거를 갖다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실지 한번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요 보니까 모든 열매들이 위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땅 밑에서 열리는 거는 애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요. 그래서 땅 밑에서 나는 땅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콩들이 어디에 쓰임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연관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 잘하셨네요. 알밤인가 하고 솔방울도 줍고 알밤 줍는 다람쥐 알밤인가 하고 하나 둘 셋 솔방울도 줍고
알바민가하고 두더지는 다람쥐를 데리고 땅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가서 봤더니 땅콩이 밭에 하나가 뜩 열려 있는 거예요. 땅콩이 땅 속에서 주렁주렁 열리나요? 구연동화 들으니까 어때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예? 땅콩 얘기랑 도토리 얘기 다 재밌었어요.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지금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할아버지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할아버지의 친근감, 또 이 어린 애들이 커나는 모습을 보고 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람쥐는 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요즘은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사실 없잖아요. 내 손자 키우는 마음으로 하니까 아주 그렇게 귀엽고 어디 거리에서 봐도요. 애기들만 보면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하면 제가 애기들한테 더 배우고 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가는 날은요. 제가 굉장히 그날 하루는 기분이 참 좋은 날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뿌듯하죠. 굉장히 뿌듯하고 또 가르쳐드린 대로 이렇게 나와서 실습을 잘 하시는 걸 보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르친 거에 대한 보람을 굉장히 크게 느끼죠. 대부분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본인들이 느끼시는데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거기서 느끼는 만족감을 저희가 옆에서 볼 때는 정말 우리가 큰 일을 하는구나,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화 구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풀어보는 알쏭달쏭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선생님, 이 궁금증 충분히 풀어줄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 와봤는데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동화 구연을 하려면 개작도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작품을 좀 꾸며야 되나요, 이거죠?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개작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지만 하는 필요성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긴 동화를 해줄 때는 너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듣는데 한계가 있어요, 듣기에. 그래서 그 연령에 맞게 우리가 짧게 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화를 하시는 그 전문가라면 개작도 어느 정도는 하실 줄 아셔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과정에 개작이라는 과정도 들어가요. 자격증 과정에 개작이 네. 들어가는군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자기 본인의 스타일대로 좀 바꿔줘야 또 돋보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쭉 책을 읽어주다 보면 아무래도 뭐 재미는 있더라도 스타일이 좀 굳혀지지 않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은데 개작을 해야만 본인의 스타일들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또 이유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구연을 할 때 이야기를 해줄 때는 대화체가 사실 조금 많이 들어가야 돼요. 지문보다. 그렇죠. 해설보다는 대화체가 한 70% 정도 들어가줘야 이해가 같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설명을 길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대화체가 한 70% 정도, 그 다음에 지문 한 30% 정도, 요 정도로 우리가 하려면 개작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개작을 해야 되죠. 그렇군요. 네. 그럼 연결되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이들에게 몇 분 정도 동화 구연을 해주는 게 좋은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동화를 하다 보면 한 10분 그러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의 동화가 가장 적절하다 그러는데 뭐 동화 길이는 아이들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긴 동화도 들을 수 있는 아이가 있고 긴 동화를 또 이해 못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 5분 정도의 동화는 가능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영유아는 한 2분에서 3분, 그다음에 유치는 3분에서 4분, 그다음에 초등 이상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요 정도로 우리가 시간의 길이를
정해지고 있죠.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성우처럼 목소리가 특별해야 동화 구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선생님도 사실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목소리가 특별히 좀 좋거나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목소리는 절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뭐 감기 들어가지고 쉰 목소리만 아니면 누구나 다 가능하죠. 그 대신 이제 거기 사랑이 담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목소리가 곱고 예뻐야지만 하는 게 동화 구연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사랑과 또 이 마음이 담기면 좀 더 부드럽고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는 목소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는 없습니다. 걸로. 네. 자, 다음입니다. 동화 구연에 손유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요?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손유희가 뭐예요? 손유희는 이제 손으로 온몸으로 말한다고 할 때 우리가 손유희라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유희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저학년 아이나 영유아, 뭐 초등, 유치부도 사실은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산에서 할 때 이러면 산에서 이렇게 갖고 저기 손을 쓰게 되면 요거 이제 깡총 이런 거. 네. 그렇기 때문에 표현력이 훨씬 설득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되고 그 이제 손유희는 어린 유아일수록 이게 조금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이제 동화를 할 때 도입 부분에 안녕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그냥 안녕 하는 게 아니라 안녕 안녕 동도로동동동 뭔가 이렇게 손유희를 해가지고 아이들 그 분위기를 조금 아주 따뜻하게 온도를 올려놓은 다음에 선생님하고 동화를 가지고 재밌게 시간을 끌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손유희는 필요합니다. 네. 집중력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굉장히 높아지죠. 옛날에 친구가 없어 외로운 거위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거위가 하는 일이라곤 부리로 진흙을 헤집어 벌레를 찾아내거나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 멍하니 하늘을 보거나 아니면 뒤뚱뒤뚱 뒤뜰을 거니는 것밖엔 없었어요. 어휴, 오늘도 쓸쓸하게 하루가 저무는구나. 뒤뚱, 난 눈물이 나.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이었어요. 외로운 거위는 친구를 찾아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울타리를 넘고 숲을 헤치고 개울을 건너고 거위는 씩씩하게 숲으로 들어갔지요. 그때 넝쿨 아래에 살짝 몸을 숨긴 초록개구리 한 마리가 눈에 띄었어요. 안녕? 거위가 인사하자 개굴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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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록옷이 참 멋지구나. 나랑 친구할래? 네, 여기까지입니다. 보시고 어떠세요? 지금 저는 좀 상상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목소리가 너무나 이렇게 좀 상상하게 해주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얼굴을 봤더니 감정이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거위가 되신 줄 알았어요. 표정이 막 슬펐다가 뭐 좋았다가 이거 저는 좀 간지러워서 좀 못할 것 같긴 한데 저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될까요, 제가? 되실 거예요. 찌리리리 이러면 제가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 거위는 우물우물 맛있게 산딸기를 따먹었어요. 그때 넝쿨 아래에 살짝 몸을 숨긴 초록 개구리 한 마리가 눈에 띄었어요. 안녕? 거위가 인사하자 개굴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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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옷이 참 멋지구나. 거위가 말했어요. 하지만 초록 개구리는 펄짝 펄짝 홀짝 우거진 부들숲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지 뭐예요. 거위는 허겁지겁 뒤따라가며 말했어요. 나랑 친구할래?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색해서. 너무 잘하시네요. 괜찮나요? 나중에 태교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그럼요. 나중에 태교는 네.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용들을 좀 전 선생님께 들었던 거를 좀 기억하면서 해보려고 해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읽으려면 잘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잘하시네요.
책을 읽으면서 동화를 구현하면서 조금 부끄러운 느낌이 들긴 했는데 하다 보니 좀 익숙해지고 스스로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동화 구현의 맛이 아닌가. 나중에 좋은 아빠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식 태어나면 꼭 해주고 일단 조카들 먼저 쭉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동화 구현에 관심이 있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내가 마음의 문을 여세요. 난 저거 못해 하시지 말고요. 지금 몸만 건강하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동화 구연을 접하시게 되면 이제 언어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을 대하는 것, 화술이라든지 아니면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힐링하는 그런 느낌으로 찾아와 주시면 얼마든지 좋은 시간 함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니어 동화 구연가가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미국의 동화 작가 윌리엄 스타이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윌리엄 스타이그는 62세에 그림책을 그려 활동을 시작한 동화 작가인데요. 어릴 적부터 독서를 좋아했지만 집안이 가난해 학업을 포기하고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어 일을 하며 살았는데요. 그러던 중 그의 나이 62세 때 친구의 권유로 그림책을 그려 동화 작가가 됩니다. 그 이후 아동 문학가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죠. 1990년 그의 나이 84세 때 슈렉이라는 작품을 세상에 내놓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슈렉의 원작이 윌리엄 스타이그의 작품입니다. 윌리엄 스타이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상상력을 선물하며 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윌리엄 스타이그가 62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동화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고 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신다면 원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룰 거라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클럽. 사장님의 생일날 제가 이 사탕을 가져왔답니다. 사탕을 가져왔다고? 이걸 많이 드시게 되면 이도 괜찮아질걸요? 이가 괜찮아진다고? 그럼 하나 줘봐라. 하나뿐이 아니라 많이 가져왔어요. 친구들, 너희들도 다 가져와. 어서.